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신만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습법 경진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분들, 그리고 참관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엄정한 그 예선을 통과하고 오늘 네 학생의 그 학습법 경진대회 발표 자료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공되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명의 학생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레저 스포츠과 송지윤 학생의 발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저 스포츠학과 1학년 송지윤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못 배운 공부법을 습관으로 만드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PPT를 구성해 봤는데요.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의 학습 전략에는 예습 및 복습, 여러 대회 참여의 직무 능력, 발표 능력 강화, 자기 개발 시간 활용, 협력 학습하기가 있고요. 둘째, 자기관리법에는 목표 설정,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세우기, 시간관리법, 건강관리, 시험 대비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어 능력 향상엔 어학 점수 및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노하우고요. 4번 스마트 러닝 학습법과 마지막으로 5번 저의 꿀팁으로 교수님 눈에 띄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학습 전략인데요. 복습 전략은 먼저 메타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사고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수행하거나 배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 활동과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에 기초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지에다가 학습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빈칸으로 해둡니다. 후에 그 빈칸만 공부한다면 공부 시간 절감과 함께 나날이 메타인지도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회 참여입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발표 능력과 직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북스톤 토론 경진대회나 학습법 경진대회 등의 여러 대회를 참가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 적절히 활용하는 NCS 능력인 정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사표현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첫째, 홈 트레이닝으로 체력을 키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공부할 힘도 안 나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취득하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기개발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에 각종 자격증을 위해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알차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더더욱 자격증 욕심이 생기겠죠? 협력학습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당연시되는데 우리 대학의 대부분의 학과 특성상 원래 실기 수업의 비중이 높아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이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자신이 직접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를 상대로 테이핑 요법 실습을 해보거나 배운 내용을 강의해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기관리법입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목표가 있어야
용기가 생기고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기 전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생각해보고 없다면 자신의 이상향과 맞는 명언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웁니다. 시간관리법입니다. 매일 학습할 양을 구체적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후 당일 과제를 체크하고 당일 과제는 미루지 말고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미루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과 방학에도 생활할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 일관된 수행을 촉진합니다. 건강관리입니다. 첫째는 아침에 러닝을 하는 것이 아침 공부에 뇌를 깨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해 정말 아주 효율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아침 러닝 후에 아침에 토익 공부를 하는 저는 점심이나 저녁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아침에 러닝을 하고 와서 공부하는 것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더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시세끼 챙겨 먹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밥 먹는 습관이 공부한다는 이유로 밥을 거르거나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이후에 건강 문제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지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주일 중 하루는 공부와 등지고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또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거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날리고 또 그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다음 주에 다시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하루 3번 칭찬해주기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요즘에 나에게 하루 3번 칭찬해주는 것은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감도 향상될 것입니다. 시험 대비하기인데요. 거꾸로 계획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거꾸로 계획법을 사용해 시험 성적이 많이 오른 고등학교 때 경험을 이용해 지금도 거꾸로 계획법을 사용합니다. 거꾸로 계획법을 사용하면 과목을 몇 번 공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량이 적은 과목을 이틀 정도 없애면 그 날에 공부량이 더 많은 과목을 배치해 효율적 준비가 가능합니다. 주관식 문제 준비법도 있는데요. 예상 문제와 답안을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에 예상 문제를 보고 사전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 준비법도 따로 있는데요. 이해 못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교재 보면서 생각을 구체화하고 핵심 단어를 반복해 소리내 읽으며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인데요. 온라인 수업으로 늘어난 자기계발 시간에 어학 점수 및 회화 능력을 향상을 위해 매일 아침 토익 리스닝을 공부하고 매일 단어 10개씩 영타를 치우면서 외우기를 실천하면 외국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리스닝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영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의 어원, 즉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를 하면서 학습하면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장기 기억으로 단어가 외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단어를 학습한 후 바로 까먹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러닝 학습법인데요. 스마트 러닝 학습법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북, 단말기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개념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방법입니다. 강원도립대학에서 운영하는 LMS 강좌를 이용해서 국어, 영어, 여러 전공 과목들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요. 교수님 눈에 띄려면입니다. 중고등학생 때를 회상해보면 언제나 공부는 잘 못해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발표하고 선생님께 따로 자신이 공부하고 몰랐던 내용을 많이 질문하는 학생이 선생님과 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내용을 교수님께 질문하고 전공 관련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교수님 눈에는 자연스럽게 그 학생이 띄게 되고 자신이 좋은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수업이 중심인 요즘에 우리 교수님 눈과 남들인 눈에 띄지 않는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오히려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전 레저 스포츠과 송지윤 학생의 발표를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코로나 시대의 그 학습 전략, 그리고 자기관리법, 외국어 능력 향상, 그리고 스마트 러닝 학습법, 그리고 교수님 눈에 띄는 법 등으로 알차게 구성을 하였는데요. 자, 바쁠수록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또 비대면일지라도 뭔가 이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자는 그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리스타 제과 제빵과 김규리 학생의 발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효과를 높여주는 기초학습법 유형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2021-02-003 바리스타 제과 제빵과 김규리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정도의 학습법을 소개하고 더불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학습법 후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넬식 노트 필기법, 두 번째, 5R 시스템 학습법, 세 번째, SR 시스템 학습법에 대하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넬식 노트 필기법입니다. 코넬식 노트 필기법이란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인 코넬 대학교의 윌터 포크 교수가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안한 필기법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노트 필기를 말합니다. 제목 영역, 필기 영역, 키워드 영역, 핵심 요약 영역으로 나눕니다. 먼저 제목 영역은 노트 맨 윗부분에 과목명과 날짜, 수업 주제를 적습니다. 두 번째 필기 영역은 강의 내용을 필기하는 영역으로 정리하기 쉽게 필기 공간을 넉넉하게 잡아둡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영역, 수업이 끝난 후 필기 영역에서 적은 키포인트나 질문을 적습니다. 핵심 요약 영역, 핵심 요약 영역은 복습을 위한 영역으로 필기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퀴즈로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활용법입니다. 다음은 5R 시스템 학습법입니다. 이 학습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코넬식 노트 필기법과 더불어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학습법입니다. 5R 시스템 학습법은 리코드, 리듀스, 리사이트, 리플렉트, 리뷰 총 5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리코드, 기록하기 단계입니다. 강의나 판서 내용을 노트 필기 영역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듀스, 축약하기입니다. 필기 영역에 쓴 내용을 보고 중요한 사실이나 생각들을 적습니다. 세 번째, 리사이트, 외우기, 암송하기 단계입니다. 기억 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왼쪽의 단서나 단어들과 질문만을 보고 우측의 노트 필기 영역을 떠올려 봅니다. 또 네 번째, 리플렉트, 생각 발전시키기 단계입니다. 내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맞아떨어질까? 이 내용이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 내용에 부합한지
판단하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5R 시스템의 마지막,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리뷰, 복습하는 단계인데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트를 보고 주기적으로 다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법은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넬식 노트 필기법에 적용하여 같이 활용을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SR 시스템 학습법, 시험 범위 10회 독파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사용해본 방법이기도 합니다. 1단계, 연필로 3회 독파합니다. 연필로 모르는 단어나 핵심어를 밑줄 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무르르듯 읽습니다. 위 방법으로 3번을 읽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하게 읽어 나가는 것과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되돌아가지 말 것, 또 이해를 하려 하지 말 것입니다.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무르르듯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형광펜으로 2회 독파를 해줍니다. 형광펜으로 핵심어를 표시해가며 읽는데요. 이 단계에서 웬만한 서적은 그냥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5회 속독 속해를 해줍니다. 연필 밑줄과 형광펜 핵심어를 5회 속독 속해하며 읽어줍니다. 기존의 공부 속도보다 3배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효과는 연반추의 원리를 통한 효과라고 합니다. 연반추란 부드럽게 반추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 자료를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복습하는 것으로 반복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학습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평소 하던 암기법이 아닌 SR 시스템 학습법을 이용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가 그렇게 준비한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필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읽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강제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달리 이 SR 시스템 학습법은 정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필기를 하며 외우는 것도 물론 오래 걸리지만 조금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달리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연필로 5번을 속해를 하고 형광펜으로 또 속해를 하고 그 2개를 합쳐서 또 다시 속해를 하게 되니까 이게 약간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해왔던 일반적인 필기를 하면서 외우는 방법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좋고 그거에 비하면은 시간이 훨씬 절약되는 효과가 있어 저는 다음 기말고사에도 이 SR 시스템 학습법을 이용하여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10회 독파하는 SR 시스템 학습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넬 노트 필기법과 5R 시스템 학습법, SR 시스템 학습법 이 3가지 중 가장 자기한테 맞는 학습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학습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김규리 학생의 발표를 보셨습니다. 학습 효과를 높여주는 기초학습법 유형으로 3가지를 소개하였죠. 코넬식 노트 필기법, 그리고 5R 시스템 학습법, 그리고 SR 시스템 학습법 이렇게 소개를 하였는데요. 코넬 노트법 필기법 같은 경우는 코넬 노트식 필기법 같은 경우는 교사학센터에서 학습법 특강으로 주제로 삼기도 했었죠. 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잘 선택해서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레저 스포츠과 최미지 학생의 발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저 스포츠과 2학년 최미지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계셔서 활동량이 줄어 살도 많이 찌셨을 거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을 텐데 마침 제가 듣는 과목 중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지도라는 과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랑
식이요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이요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 줄이기. 여러분들은 떡볶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를 자주 먹는데요. 떡볶이도 밀떡이랑 쌀떡이랑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밀가루를 적게 먹기 위해서 항상 밀떡보다는 쌀떡 위주로 먹는 편이고, 라면 같은 경우에도 라면도 밀가루가 면이다 보니까 잘 먹지 않고, 컵누들이라고 컵라면이 있는데 그건 면이 당면으로 돼 있어서 밀가루보다 더 칼로리도 낮고,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칼로리가 120칼로리밖에 안 돼서 별로 부담 갖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컵누들을 이렇게 많이 사두고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밥 먹기 30분 전에 물 500ml 먹기가 있는데, 밥 먹기 30분 전에 물 500ml를 먹으면 포만감도 포만감일 뿐더러 칼로리 소비량이 약 1.7배가 늘어난다는데, 그 이유는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이 위에서 심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심장에서 물을 정화시킬 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될수록 심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들기름 섭취하기가 있는데, 들기름을 먹게 되면 중성지방과 들기름이 섞여가지고 소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담즙산이 나와도 분해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들기름과 소금을 섞어서 먹어도 되고, 밥 비벼 먹을 때도 이렇게 들기름을 둘러서 섞어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요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 또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운동 3가지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머리도 묶고 옷도 갈아입고 왔는데, 일단 3가지 운동 중에 첫 번째 허리 운동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벽을 이렇게 잡고 오른쪽 팔을 뒤로 하나, 그리고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30번씩 3세트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쉬워 보여도 허리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가는 운동이니까 꼭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운동 동작 알려드릴 건데, 다들 스쿼트 알고 계신가요? 스쿼트인데 의자를 사용한 스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의자 앞에 어깨 넓이만큼 서서 의자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일자로 내려가 주시는데, 이때 무릎이 앞 엄지발가락을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내려가 주세요. 하나, 둘, 셋. 이 동작을 20번씩 3세트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은 힙업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이 동작도 꼭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종아리 운동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을 땅바닥을 짚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발바닥이 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30번씩 이것도 3세트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의 운동 방법이랑 식이요법 방법 2가지 모두 가르쳐드렸는데,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이 방법들로 인해서 건강한 2020년도 보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전 레저 스포츠과 최미지 학생의 발표를 보셨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지도라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그거 배운 내용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는 과정에서 몸소 보여주는 그런 열심히 실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해준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마트 해양 양식과 한창호 학생의 발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립대 학습법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스마트 해양 양식학과 한창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겪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메모지 학습법에 대해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6개의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6개의 포스트잇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모지 학습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포스트잇을 시작하겠습니다. 메모지 학습법이란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학습법에는 계획 플랜 짜기, 질문하기 학습법, 7번 다독하기 학습법,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 사전 학습법 등 다양한 학습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메모지 학습법은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 그 다음에 어떠한 목표를 정했을 때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강박감이 완벽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완벽주의를 극복하고 좀 잘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두 번째 포스트잇을 통해서 학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선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너무 중요한데 잘 외워지지 않는 문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틀리는 것을 계속 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시험이란 내가 취약한 것을 복습하고 공부해서 시험 때는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틀리는 문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요약을 했으면 옮겨 적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적어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에 얼마나 내가 지금 성취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 손목 운동을 해주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뇌 자극을 받게 되면 고도의 집중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포스트잇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정해서 메모지에 내가 공부한 것을 적었다면 이제 백지에 옮겨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런 백지에 옮겨 붙여보는 과정이 기억이 망각됨을 최소화시켜주고 또 내가 요약한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꾸준한 복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포스트잇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벽지에 잘 붙였다면 이제는 내가 공부했던 그런 메모지 또는 플래너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일단 첫째, 잘 외워지지 않았던 것들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 모니터 옆, TV, 내가 주로 많이 보고 활동하는 곳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놓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어려운 것을 보완하는 것은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포스트잇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메모지 학습법의 소소한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메모지를 선택할 땐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공부하고 붙였다가 뗐다가 쉽고 또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만약 메모지가 작아서 정리하기 힘들었다면 큰 메모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포스트잇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메모지 학습법을 하시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 잘 외워졌는지
말로써 또는 글로 인출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메모지의 단서를 통해 인출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암기력에 도움이 됩니다. 눈과 입으로 습득하고 또 글로 인출을 통해 스스로가 원했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부 플래너에 다양한 색상의 메모지로 눈에 띄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어는 노란색, 수학은 하늘색 등과 같이 각 과목마다의 색깔을 차별화를 시켜 눈에 띄고 공부에 신속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기 역시 자신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잘 선택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볼펜의 크기는 0.5mm 이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학습법 결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모지 학습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기말고사에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플래너에 제가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써서 작성도 해보고 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보고 이로써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목표,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메모지 학습법 경진대회 마무리를 지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스마트 해양 양식과 한창호 학생의 발표를 보셨습니다. 포스트잇을 활용한 그 학습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자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 본선에 진출한 4명의 학생의 발표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학습법 특강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수업과 학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021학년도 1학기 학습법 경진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